안녕하세요, 원야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을 완벽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청약 영상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 안 가시죠? 제일 쉽게 100%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청약을 갑자기 설명을 하냐면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은행 다닐 때 보면 손님들이 와서 뭔가 업무를 맡기면 통장 내역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을 보면 이상해요. 3만원, 5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고 계세요. 그러면은 진짜 잡아놓고 1시간 동안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요.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청약 통장에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겁니다. 3가지는 뭐냐면 2만원 혹은 10만원 혹은 20만원 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앞서서 약간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청약 통장, 청약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서울이나 이런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내가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더라도 당첨이 무조건 안 될 거다. 그래서 포기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 아니죠? 물론 이 얘기가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도를 좀 개편하고 있어요. 개편한 결과가 청약 통장에다가 얼마를 납입했었던지 그냥 추첨으로, 랜덤으로 뽑아주는 제도들이 점점 이제 비중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선물을 줬는데 이걸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친구가 이거 선물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엄청 이상한 거죠. 그리고 청약이 비트코인보다 나아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유일하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엔 안 그래도 17년도에는 꽤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100%, 1000%, 10,000%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로 마이너스 100%, 500%, 1000%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청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기적인 게 마이너스일 확률이 없어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거 예시를 들어보자면 며칠 전에 청약을 했던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라는 데가 있어요. 주변 평당가는 4,500만 원인데 이 강일 어반브릿지는 2,3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시세에 대비해서 4에서 5억 정도 싼 겁니다. 로또 청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청약 뭐 때문에 안 하겠다 이 이야기는 금수저거나 혹은 너무 귀찮아서 청약 이런 거 공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시고 전략 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저랑 한번 해봐요. 이번 영상은 좀 길 거예요. 길어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선물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클래스 101이나 이런 데서 유료 강의도 하잖아요. 유료 강의급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청약은 크게 보면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청약이 뭔지 아세요? 청약? 제가 이거 코칭 할 때 어떤 분이 청약 통장에다가 납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길래 왜 청약 통장에 이렇게 납입 많이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납입을 해주셨었대요. 그래서 그럼 청약 통장 어디다 쓰실 거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청약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부모님이 넣어주신 대로 그냥 뭐 쓰겠다 이 얘기는 나중에 활용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이 청약이 뭐냐면 새 아파트를 살 때 도전한다 이게 청약이에요. 중고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하겠다 하시면 청약이 필요 없어요. 대신 돈이 많아야겠죠. 새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게 청약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새 아파트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부터 설명드릴게요.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에 지나다니다 보시면 뭐 LH, SH 이렇게 마크가 붙어있는 아파트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 공급하니까 싸요. 대신 물량이 적고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도전을 해요. 경쟁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정책적으로 공공분양을 많이 늘리겠다. 대선도 앞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민영주택은 뭐냐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푸르지오, 롯데캐슬,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아파트 브랜드들이 다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그럼 이제 이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가 구매를 하고 싶잖아요. 청약 당첨까지는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허들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1순위가 되어야지 당첨 확률이 많이 늘어요. 2순위가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지방이나 이런데 경쟁률이 낮은 곳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순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1순위는 어떻게 되냐?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주택부터 설명드렸던 거예요.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돼요. 물론 청약이 별로 안 중요한 지역은 뭐 1년인 경우도 있고 한데 여튼 여러분들은 2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연체 없이 24회가 납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들은 이런 것도 횟수도 작고 한데 여러분들은 24회라고 알면 되죠. 정리하자면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려면 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옛날에 당첨된 적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안 된다 그래요. 복잡하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대주라고 주민등록 그 등본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 같이 살고 있다 하시면 부모님이 세대주고 여러분들은 세대원이에요. 청약에 도전하시려면은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주택 정리되셨죠? 두 번째 이제 민영주택 1순위 조건도 알아볼게요.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국민주택이랑 다른 점은 지역별로 예치금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다양한데 뭐 지역별로 다르고 평수별로 다르니까 제가 그림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림 보고 확인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이렇게 있고 각각 이제 공급하는 주체가 달랐죠. 그리고 국민주택은 좀 싸고 별로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근데 민영주택의 경우는 다양한 곳에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비교적 공급이 많고 다양한 이 아파트들이 있어요.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계시면 아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노트에서 잠깐만 필기하세요. 자, 그럼 그리고 청약이 되는데 두 개 허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1순위가 되는 거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죠? 2년 정도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직장생활 뭐 2년 정도 할 거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의 공통점도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해당 아파트에 모집 공고문이라는 게 올라와요. 이 공고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민영주택에 예치금을 넣는 게 모집 공고문이 뜨기 그 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약에 도전을 해야겠다 하시면은 청약 통장에다가 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야 되고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그 지역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내가 거주 중이다 라고 하시면 서울시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 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시. 만약 미달이 된다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서울은 미달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미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직장이나 이런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허들 할만하죠. 여기까지 할만하다는 이야기는 이 다음 1순위 안에서 경쟁하는 게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허들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달라요. 국민주택은 조금 심플해요. 통장에 10만원씩 누가 많이 넣었냐는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50만원 넣겠다, 이제 채워 넣겠다 해도 10만원씩 매달 넣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한 달에 10만원씩만 인정이 됩니다. 또 이걸 다시 말하자면
국민주택에 당첨되려고 청약통장에다 2천만 원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 이야기는 매달 10만 원씩 200개월 동안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년 뭐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겠죠? 요즘에 서울에 국민주택에 도전하겠다 하면은 커트라인이 뭐 2천만 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2천만 원이란 이야기는 내가 30살에 신입사원이 돼서 16년 동안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서 2천만 원을 만들어서 당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인생을 좀 길게 보면은 국민주택에 도전을 하려면 10만 원씩 16년 동안 넣어야 된다. 그리고 16년 안에는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것도. 그렇지만 요즘에 제도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민영주택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민영주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국민주택은 이렇게 10만 원씩 넣는 게임이었는데 민영주택은 두 가지 게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추첨제예요. 민영주택엔 추첨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첨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순위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랜덤 뽑기예요, 랜덤 뽑기. 그래서 뭐 공평해요.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의 두 번째 게임인 가점제라는 게 있죠. 가점제는 세 가지를 따져요.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따집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가점제를 하나씩 보자면 무주택 기간은 미혼인 경우 30세부터 점수가 카운팅이 돼요. 27세다? 그러면은 무주택 이 기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대신 내가 27세인데 결혼을 했다 하시면 이때부터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살이면 2점이 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32점까지 늘어납니다. 두 번째 가점제의 조건은 부양가족수였죠. 부양가족수는 말 그대로 가족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사냐 이 뜻이에요. 뭐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자녀들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포함되는 게 3년 이상 내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부모님 데리고 와서 내 주민등록상에 올린다? 그래도 안 돼요. 3년이 돼야 돼요. 3년. 세 번째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었죠. 기간. 이 국민주택이랑 다르게 얼마나 넣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했냐가 중요해요. 오래. 그래서 2년을 가입하셨으면 4점이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늘어나요. 그래서 15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점제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거 쭉 적어보면서 하셨으면 엄청 귀찮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정부 사이트에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우면은 84점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거나 하면 뭐 청약통장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나서 가점제 점수 만점짜리 청약통장이 막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몇 점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도전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점제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민영주택은 추첨제라는 그냥 랜덤 뽑기 비율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국민주택 허들을 2개 넘는 것도 배워봤고 민영주택 허들을 2개 넘는 것도 이제 배웠죠. 그럼 여기서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 넣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주택을 포기하고 민영주택만 도전을 하겠다 하시면 2만 원만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민영주택의 추첨제에도 돈이 필요 없고 민영주택의 가점제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얼마 납입했는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에 좀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씩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일반 공급만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특별 공급도 통장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청약을 생각하는 트렌드는 국민주택에도 추첨제가 도입이 되는 추세예요. 30% 추첨제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0만 원을 넣지 않아도 당첨될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여튼 이런 맥락에서 10만 원을 넣을지 2만 원을 넣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청약 잘 하시는 분들이 그냥 10만 원씩 그냥 알아서 그냥 무조건 넣어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만 원씩 넣어서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에 전부 다 도전을 해봐라.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해라 라는 뜻이고 2만 원씩 넣어도 된다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차라리 2만 원씩만 넣고 나머지 8만 원은 다른 투자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만 원, 5만 원, 15만 원 이런 금액은 이상한 거예요.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2만 원만 넣어도 가입 횟수가 채워지는데 3만 원만 넣는다? 그럼 만 원의 비율이 발생하는 거고, 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15만 원은 10만 원만 넣어도 전부 다 도전을 할 수 있는데 5만 원이란 비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20만 원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청약 통장이 기본적으로 좀 좋은 통장이어서 그래요. 이율도 1.8%를 주고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주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세금 혜택을 풀로 채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20만 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약통장에 2만 원 넣으시는 분, 10만 원 넣으시는 분, 그 다음에 20만 원 넣으시는 분, 이렇게 정리되셨죠? 완벽하게 정리되셨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뭐라도 조금 해주고 싶어서 가입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물론 좋은 선택이긴 한데 애들 청약 점수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건 17세 때부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인 되기 2년 전부터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갓난아기한테 내가 뭘 해줘야겠다 하시면 청약이나 보험 이런 게 아니라 무난한 뭐 ETF 같은 걸 골라서 장기 투자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 공급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청약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특별 공급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별 공급도 뭐 전략이 있겠죠.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요. 그리고 제가 뭐 2만 원 넣어라, 10만 원 넣어라 이렇게 딱 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약통장 납입을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들 경쟁률은 어떤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해드리면 틀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지금 구독자 2만 명이 돼가고 있는데 아마 틀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차라리 원론적이더라도 좀 지식을 좀 채워드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말미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았죠? 영상 복습해보시면 좋겠고 영상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